병이 아닌데도 병처럼 느껴서 오게 돼요. 제 표현으로는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건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건지. 야, 오늘 여기서 이 그림책 좋으니까 읽어봐. 학원 가면 야, 영어 단어 이거 100개 오늘 외워.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쌤입니다. 오늘 제 옆에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신데 최연호 교수님 나오셨어요.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자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연호입니다. 지금 박세니 대표님이 저를 다시 초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게 되는 자리라 저는 더 반갑고 뜻깊고 그렇습니다. 너무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그 기억 하나 주기 이 책이 2020년도 12월 달에 나온 책인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서 제가 처음에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그 영상이 저희 지난 영상이 있죠. 다시 한번 못 보신 분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번에 또 바쁘신 와중에 이런 또 새로운 책을 쓰셨어요. 통찰지능이라고. IQ나 EQ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통찰지능인데, 이 부분으로 제가 또 책을 읽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아시면 좋을 부분들을 좀 찝어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찰지능에 대해서 가볍게 통찰지능이 뭐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IQ가 있고, 네. 감성지수인 EQ가 있었는데 세상은 이 두 개 갖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가요. 제가 이제 상대해야 될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는 환자분이겠죠. 또 한 부류가 저한테 어려운 환자를 의료해주는 의사들이었어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병이 아닌데도 병처럼 느껴서 오게 돼요. 그거를 의사들이 실수로 또는 놓쳐서 중요한 본질을 놓쳐갖고 저한테 의뢰해서 와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집안에 쉬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서 그 얘기를 상담하면서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맥락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통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리한 관찰력은 보통 IQ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사물이나 사건을 꿰뚫어 보는 거는 이게 감성지수거든요. 일종의 남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통찰 자체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두 가지 합쳐갖고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복잡한 거죠. 거기서 이어지면서 파생되는 결과는 더 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마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써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고도로 훈련받은 의사 전문의조차도 지식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통찰지능이 좀 부족했을 때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분들이 절대로 통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통찰은 늘게 돼 있는데 그 통찰을 낼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생각의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바깥 부분을 못 보는 거죠. 더 큰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을요. 그거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이 책에. 이 책의 89페이지 보면요. 관찰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잘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참 이게 쉽지 않아서 다들 다 오류에 빠지고 힘들게 하는 건데 교수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뭔가 사건과 사건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과정, 빠진 과정, 저는 이걸 맥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끄집어냄으로써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던 거를 전체 하나의 키워드 또는 핵심 화두로 딱 내세울 줄 안다는 거.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순간 하고 깨닫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성공적인 분들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네.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도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에 관한 그 사례들을 제가 이 안에 많이 그렇죠. 집어넣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취약한 사고의 한계성, 헛똑똑이라는 챕터인데,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무조건 우리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 것이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살았는데요. 거기에 또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습도가 높아지면 곤충들도 날개가 조금 젖게 되니까 자꾸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제비는 곤충을 잡으러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 결국은 습도가 있고 높아지면서 곤충이 밑에 깔려 있는 과정에 우리는 곤충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제비를 봤기 때문에 네. 중간에 맥락인 바로 날개 젖은 곤충들이 있다는 거를 놓쳤죠. 네. 우리가 빠진 거를 볼 수만 있다면 더 확실한 거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네. 우리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네. 하는 거죠. 헛똑똑이 헛똑똑이.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이 제가 그랬었듯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네. 그렇죠. 보는 것만 갖고 믿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한다. 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예.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남들이 야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힌트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 자기가 봤던 것들 여기에서 만족을 합니다. 네. 정말 이제 만족사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만족하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헛똑똑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네. 심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음모론도 내놓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도 151페이지에 많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사물이 너무 작아도 마이크로 사이즈가 되면 볼 수 없고, 너무 거대해져도 인간은 볼 수 없다. 참 이런 거 보면 한없이 좀 인간이 초라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지적이 됩니다. 너무 커도 우리는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로라를 봤어요. 네. 예쁘죠? 네. 멋있죠? 하지만 그 오로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기전들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한계, 네.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찰 지능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던 경험, 과거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들을 나는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갖고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인간은 내가 가진 경험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인간이고, 그렇죠. 그 과정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제 그것이 통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상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상의 기반이 나의 과거란 말이죠. 근데 과거가 올바르지 않거나 좁거나 가려져 있거나 하면 제가 그 상상을 올바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싶어요. 더 큰 걸 보고 싶고 더 작은 걸 보고 싶으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번 상상인데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저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상상을 했는데 이번에 틀렸어요. 그럼 나는 뭔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훈련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그 통찰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제가 책을 보면서 저는 몰랐는지 전혀 몰랐는데 베이컨하고 이제 한음 이덕형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고요. 1561년에. 우선 개인적인 질문, 교수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책에서 보신 걸 계속 기억하시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일상에서 통찰을 자꾸 훈련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이 상점이 잘 될까? 근데 한 1년 있다 보면 그 상점이 망했으면 내가 그때 이러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럼 제 생각이 옳았던 거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됐는가를 저 혼자 이제 느끼겠죠. 그게 훈련이 되는 건데, 베이컨 얘기가 나와요. 베이컨도 이렇게 유럽에서 유명했던 철학자인데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뭐 했지?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그때 우연찮게 또 이덕형이랑 우리 그 조상이 같은 해 태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은 각자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두 분이 통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책을 썼을 때는 이게 학술적인 책이 됩니다. 약간은 어떤 지식이 기반이 된 책이 돼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런 책을 씀으로써 누가 그걸 활용하냐면 박 대표님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통찰 있는 분들은 결국 이걸 이어갖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선 의사분들은 반드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처럼 깊은 통찰을 갖고 더 멋있는 의료인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뭐 부모님들도 자신의 아이를 이해하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 얘기를 조금만 제가 해볼까요? 네, 예. 초등학생 또는 그보다 아래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제일 걱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키지? 네. 그러면 학원 보내지 않나요? 보통 그런 행동을 하죠. 학원 보내면 된다. 중간고사, 중학교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과목이 영어, 수학, 과학, 아니, 국어, 과학, 그리고 무슨 도덕 과목이 있었대요. 예. 엄마가 물어봤답니다. 예, 가장 어려운 게 뭐니? 그랬더니 무슨 과목이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도덕이라고 했을까요? 도덕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도덕이야 뭐 그냥 일반적인 거고 외우면 되고 뭐 이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건 학원이 없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선행학습을 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 그런 게 더더욱 또 학원을 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건 통찰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길거리를 우리 같이 산책 가잖아요. 공원 돌아가면서 왜 나뭇잎이 왜 노래졌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건 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거 좀 물어보잖아요. 그 아이 막 대답을 잘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집에 돌아와 갖고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찾아보고 그게 아이가 자기 걸로 가져가는 순간 그 아이는 그게 훈련이 되면서 공부를 할 때도 찾아서 자기가 갖게 되는 훈련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야 오늘 여기서 이 그림책 좋으니까 읽어봐. 학원 가면 야 영어 단어 이거 100개 오늘 외워. 이게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반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서부터의 어떤 통찰 훈련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독학을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다 독학으로 했고 그래서 요새 너무나 그냥 다 학원 위주로 돌리는 거를 그게 단주하시는 분들이 점점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정말로 유념하셔서 학생들 자녀들한테 추가적으로 호기심을 생기게 하고 그걸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처음에 조금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BTS 나올 때도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BTS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근데 BTS가 미래를 제시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그 미래 지향성, 이게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그러려면 타인을 이해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기 앞서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 그 전제, 이 부분이 이제 BTS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통찰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BTS도 아마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든, 실제로 아미들도 그거를 읽었고, 그러니까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미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저는 내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을 다르기 때문에 BTS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시멜로 연구, 윌터 미셸 마시멜로 연구도 참 약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깔끔하게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을 좀 교수님이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터 미셸이 했던 그 마시멜로 실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참았던 애들이 있고 하나를 더 가져간 애들이 있고 그냥 참지 못하고 바로 먹은 애들이 있는데 자제력이 있는 애들이 결국 성공했다 그랬더니 교육계에서는 그게 광풍이 일었잖아요. 자제력, 뭐 높이기, 뭐 법, 학습법 이래갖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게 되게 한 40-50년 전인데요. 그 셀레스키드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심리학자가 노숙자 쉼터에 가서 보니까 노숙자 아이들은 음식만 생기면 남한테 뺏길까봐 빨리 먹어야지 뭘 그걸 자제하려고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험으로 옮겨봤더니 결국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한 어른이 있거나 그 환경에서 있던 애들은 자제력이고 뭐고 빨리 내가 먹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 곳에 있던 아이들은 진짜 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맥락이 관여하지 이거를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맥락이 많은 부분 아이들의 행동을 바꿨고, 스승의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못된 것과 못난 것, 교수님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된 것과 못난 것이 무엇인가 차이를. 이게 누군가 우리한테 해를 끼쳤을 때 못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쵸.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냐면 예. 못된 거는 못했다고 치지만 못낸 사람이 못된 짓을 한 거라고 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되게 푸근해져요. 네. 왜? 아유, 쟤는 나보다 못났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해한다, 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네. 면역, 심리적인 네. 면역 체계를 가동하는 거거든요. 네, 예. 아주 두 개 큰 차이가 그겁니다. 못된 사람은요, 지가 우기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못난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우겨요. 완전히 두 개가 달라요. 다르죠. 뒤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이렇게 쫙 보시면 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무의식들, 행동, 네. 그 주변의 환경을 딱 읽어보는 순간 네. 아 그랬구나, 네. 측은하다, 우리가 그렇죠. 못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제 표현으로는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건데 네. 이 부부싸움도 명분과 신뢰를 모두 살리는 인생의 자습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 깊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부 행복 곡선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부가 가장 불행할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입니다. 40대. 왜 40대일까요?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때예요. 그 아이의 사춘기를 겪고 공부 안 할 때 보고 이럴 때 막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는 게 더 심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가 있고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돌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각자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주장할 때 이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명분과 진리를 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얘기하는 저거의 명분이 도대체 뭐야? 목적이 뭐야? 저 얘기를 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게 되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네. 결국은 와이프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왜 자꾸 이렇게 반항을 하지? 내가 걔 입장이 돼봐야지만 네. 이거를 알게 돼 있는 거지. 네. 내 입장에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제 아내를 쳐다봤을 때는 이해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발전하고 싶으면요, 내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부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명분과 진리를 살리는 거를 나의 명분과 진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명분과 진리가 뭔지를 따져볼 때 이거 크게 깨달으십니다. 네. 완전히 깨달아요. 네. 내가 잘못했구나. 성찰이 이루어질 때 집안도 더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행복해지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통찰의 핵심이 뭐냐는 건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할 수 있으면요. 성공입니다. 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통찰이 나타납니다. 그때 상대방도 행복해지고 저도 승자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은 저한테 이득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전체를 또 보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네.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참 하나하나가 깊이가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통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수님이 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과정이에요. 네.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그 과정이 충분히 훈련된 조직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그 과정을 다시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결과만 받아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 숫자가 얼마야? 통계가 어떻게 돼? 그래서 결과해 가지고 그걸 갖고 따지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나한테 결과가 없는데부터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과정을 충분히 훈련하신 분들은 그 다음은 이게 한번 해볼까? 저걸 해볼까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결과에 매달리는 분들은 조급함이라고나 할까요? 불안감 이런 게 더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 나오면요, 그 다음 또 과정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또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순간 내가 발전하는 거지, 우리가 발전하는 거지. 거기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족은 통찰의 보고라고 하셨는데 참 이렇게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께서 뭐 사모님 자랑이라고 할까요? 뭐 아니면 그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고를 얻으셨는지
저희 처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으세요. 아, 들으세요. 식탁에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 앉잖아요. 아빠가 그날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네. 아이들 하나도 재미없어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막 하면 엄마 아빠는 되게 재밌어 합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후자를 택해. 후자를 택해야죠. 네. 아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우리 부인의 이야기로부터 네. 듣고 시작을 하면 되고 예. 내가 참으면 된다는 거죠. 들어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멘트를 날려주고 칭찬해주고 그거에 대한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끌어가다 보면 대화가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네. 상상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네. 진실에 다가갑니다. 예. 재밌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딴 데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집에서부터 훈련이 되는 것, 그거는 대화고 경청인 거죠. 네. 들으시고 멘트 날려주시고 남을 인정해 주시고 박수 쳐주면서 네. 그 과정이 훈련되는 거지. 내가 급해서 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순간 분위기 싸해집니다. 네. 제가 교수님 말씀 듣고 지금 가슴 속에서 더 한번 결심을 했어요. 들으세요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냥 제가 교수님의 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박 대표님의 팬이고요. 네.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찰을 기반으로 삶을 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더 멋진 우리나라가 되어 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요. 꼭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